밤사이에 국회가 전혀 잠들지 못하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네. 일단 지금 최고위원회가 열린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참석을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전달을 받으셨나요? 아직 뭐 좀 끝나야 전달될 것 같고요. 예. 예, 그건 뭐 곧 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지호 의원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어젯밤에 10시 15분, 10시 한 20분쯤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었잖아요. 네. 이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뭐 검사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네. 담화 말미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국민들도 깜짝 놀란 일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나 봐요. 네, 사전에 전혀 뭐 당과의 뭐 아주 그 작은 교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상태고요. 예. 뭐 저희 당에서 용산하고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소통해 왔다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전혀 몰랐다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정도의 중요한 선언을 할 정도면 그래도 여권 내부에 약간 뭔가 이상한 기류 같은 거는 감지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뭐 이제 지금 추 확인이 되겠지만요. 어제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거는 요건과 절차 둘 다 안 맞았다 하는 건데요. 지금 절차를 보면요.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이걸 건의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선포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렸다고 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징후는 없었죠. 예. 예, 이 절차적 하자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우리 헌법 77조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데 지금 이제 야당의 여러 가지 국정 발목 잡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전시사변 또는 뭐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밤 상황에서는 국무회의를 사전에 열었냐 안 열었냐 이런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기는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심의 절차는 거쳤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뭐 국회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국회에 통보 안 한 거는 뭐 그 통보를 받는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건 통보 안 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국무회의가 계엄령 선포 전에 열렸는지 여부는 이제 팩트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면에 있어서나 절차 면에 있어서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그런 그 비상 조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앞뒤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이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연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국회도 당황했고 국민들도 당황했고 모두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발빠르게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의결까지 마쳤는데 여기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면면을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8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해제 요구안 의결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라는 공지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모인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제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서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모이자라고 이제 비상 연락망을 돌렸고요. 그래서 국회로 모이려고 하는데 그 차단을 했다. 못 들어가게 지금 출입 통제하고 있다 해서 긴급히 국회 앞에 있는 당사로 모이자 해서 당사에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 또 서범수 사무총장 주요 이제 당직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긴급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부당한 조치다.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데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뭐 4선 이상 중진들도 좀 비상소집해놨고 뭐 했으니까 조금만 그걸 상황을 좀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한시라도 빨리 비상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아니겠느냐 해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판단을 따르는 분들, 그 당시 저희 당사 3층에 있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그러고 나서 국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회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당사에 남아서 의원들에게 일단 당사 3층으로 좀 모여달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저희 당 의원님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당사로 모이면서 표결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에 참여하자는 한동훈 대표와 일단 당사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갈라진 것 같은 상황인데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걸 빨리 수용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긴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 당시 어젯밤 비상 상황에서 조금 그 판단이 지연된 그 부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 요령에 있어서의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바로 본인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는 찬성할 수가 없고 바로 이제 반대한다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면에서도 절차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어젯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는 어젯밤 그거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 면에서도 그렇고요. 요건 면에서 요건이 이제 절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 잡기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 출범하고 늘상 있어 왔던 거고요. 다만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45년 만인가 뭐 비상계엄령 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5년 만. 우리 한국이 정말 아시아에서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주의도 정착이 된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퇴행적인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는 이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게 절차상에 있는 거라서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습을 하려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최고위나 의총을 거치다 보면은 이게 당 차원의 어떤 통일된 입장으로 김용현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당연합니다. 그건 뭐 기본이 뭐 아주 최소 조치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을 대통령께 건의한 국방부 장관은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아주 요구라고 봅니다.